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미세스부입니다. 지난번 Q&A 영상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맞다. 혹시 미스터부가 싱글파이어에 출연한 영상 다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구독자님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인터뷰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1편, 2편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시청 고고! 오늘의 질문도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토대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무주택자로 월세 살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월세에 대한 질문을 미스터부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3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들은 첫 신혼집의 주거 형태에 대해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미스터부는 왜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하기로 했는지, 부부의 의견이 잘 맞았는지, 어떤 근거로 첫 신혼집을 월세로 선택했는지 궁금해 하셨어. 어땠었지, 우리? 사실 우리 부부는 딱히 큰 고민 없이 월세를 선택했잖아. 솔직히 전세나 매매를 아예 고려조차 안 했었지. 뭐 신혼집 구하자 했을 때 바로 월세부터 검색을 했었으니까. 일단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20대 중반부터 독립을 해서 계속 월세 거주를 했었고,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도 결혼 직전까지도 계속 난 월세를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딱히 이견 없이 자연스레 월세를 선택했다? 그랬던 것 같아. 동일한 매물로 비교하면 월세가 뭐 전세보다 비싸 보일 순 있어.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리스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월세가 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건 매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장에 큰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매매나 전세를 선택할 여유도 없었지. 우리 둘 다 주식을 매도하는 건 아예 선택지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여유 자금과 우리의 소득으로 충분히 지불 가능한 월세를 구하자. 이런 선택을 했었지. 아마 신혼집을 뭐 매매, 전세, 월세 어떤 걸 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야 할 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뭐 비용을 빼고도 예를 들어 주변의 시선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전세나 매매 대비 높은 임차료가 부담될 수도 있고, 매매는 투자지만 월세는 사라지는 비용이다. 같은 값이면 전세나 매매가 월세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 사실 이건 정답이 없다 보니까 부부가 최대한 의견을 맞춰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 온전히 둘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두 번째는 우리가 월세를 고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님도 있으셨는데 혹시 월세를 고르는 미스터부만의 기준이 있어? 이건 나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매매, 뭐 전세, 월세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양이면 좋겠고, 방 구조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구조면 좋겠고, 뭐 확장이 돼 있으면 좋겠고, 주거지의 위치가 출퇴근하기 편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거나 집주인분의 좀 매너가 좋았으면 좋겠고, 층간소음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 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다 채우기에는 마지막에 항상 비용이 걸려. 내가 얼마까지 주거비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부부의 기준과 좀 선호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꽤 쉽게 선택을 했었어. 일단 연애할 때의 그 작은 원룸보다 방 2개인 집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었었잖아. 거기에 오래된 구축이긴 하지만 한강공원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연애하면서 착실히 저축하고 투자해온 덕분에 이 주거비만큼 금융소득이 발생하다 보니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만족스러운 주거지를 찾았다고 생각해. 비용과 선호 기준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잘 찾느냐가 첫 신혼집을 구하는 단추라고 생각해. 부족한 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채울 수 있으니까 가장 우선되는 거 몇 가지만 기준 삼아서 찾다 보면 좋은 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특히 이 월세 쪽은 매물이 진짜 많거든. 뭐 발품 파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워낙에 다양한 집이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그럼 세 번째, 월세를 살면 저축이 힘들고 성장이 어렵다는 사회적 시선이 있는데 실제로 미스터 부도 월세를 살면서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혹은 발전에 어려움을 느꼈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었어.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낀 적은 없었고 좀 얕게 알거나 친분이 없는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들은 왜 월세에 사는지를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 왜 있잖아, 말투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그 치근함? 뭐 이런 게 느껴진 적이 있긴 있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월세 주거를 선택한 이유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네, 다행히. 그리고 이제 성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월세는 투자도 아니고 비용이 높다 보니까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주거 형태가 월세라서 성장에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지. 뭐 운이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월세라는 거주 형태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장에 영향을 미친 건 오히려 주거 형태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경기 침체,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SNS로 인한 소비 충동, 나는 이런 것들이 더 성장에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지, 월세여서 우리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 월세가 원인이 돼서 성장이 더딤을 느꼈다? 이런 적은 단언컨대 없어. 사실 어떤 형태로 주거를 해결하던 주거비 카테고리의 비용은 항상 발생을 해. 좀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월세라서 거주비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 그런데도 이게 성장을 발목 잡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월세로 사는데 성장이 어렵다? 그렇게 느꼈으면 우리는 가능한 월세를 낮춰서 좀 힘들더라도 낮은 퀄리티의 주거지로 옮기는 선택을 했을 것 같지 않아? 월세가 내 성장을 가로막을 정도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마 주거지를 옮겼겠지. 그리고 우리는 월세를 살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 투자해놓은 자산도 성장을 하니까 뭐 오히려 월세 살며 투자를 이어가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정리를 하면 뭐 월세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측은한 시선을 받은 적도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의 분위기인 것 같거든. 그런데 월세 때문에 내 성장이 막히거나 어려웠다고 느낀 적은 전혀 없어. 요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좀 무엇에 더 신경을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월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 네, 오늘은 우리 부부가 첫 신혼집으로 월세를 선택한 이유와 월세를 고르는 기준, 월세를 산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구독자님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 됐을까요? 다음 Q&A 영상은 무엇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제를 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끝!